네, 10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 공세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7.77포인트, 1.49% 떨어지면서 3,161.66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11.51포인트, 1.18% 떨어지면서 967.1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조 7,032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4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일 3조 5천억 원가량을 샀던 개인 투자자는 어제장에서도 2조 9,811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2,3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1,688억 원, 기관은 59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공세 여파로 1.48%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장중한 때는 8만 원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2.8%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7%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이버가 1.7%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카카오도 1.3% 약세, 삼성 SDI도 1%대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는 0.4%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운수창고 업종이 1.3% 강세를 나타냈고요. 의약품 업종도 0.4% 올랐습니다. 그밖에 운수장비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이 3%대 약세, 화학업종도 2.8% 내림세, 증권, 전기가스, 종이목재도 2% 약세를 나타냈고요. 금융업과 의료정밀도 역시 2% 안팎의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대 약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48%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도 3.9% 내림세, 펄어비스도 4%대 약세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6%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알테오젠, HLB도 일제히 2%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CJ ENM도 2.8% 떨어졌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5원 1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2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전월 대비 많이 올랐고 이게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거의 2%, S&P 500도 2%, 나스닥은 2.7% 하락했고요. 또 중소형주도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CPI 전월비 대비해서 0.8% 올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2% 상승했다. 이건 뭐 일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달 대비해서 0.8%나 올랐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예상치를 훨씬 0.2%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도 네. 비슷한 모습으로서 전달 대비해서 0.9%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미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은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을 도모시키고 예. 또한 물가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다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이 물가 이 수치가 워낙 작년에 안 좋았던 숫자 대비해서 높은 숫자가 나오는 거라서 일시적인 효과인가?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속 물가가 추가로 상승을 하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만들어질 건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
미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금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사실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도시키려는 모습이었는데요. 글쎄요,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미국의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갔어요. 거의 뭐 1.7% 수준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빠르게 올라갔었을 때 고점이 약 한 1.8 정도 되는 수준이었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네.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테이퍼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또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미 연준도 금리를 올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예.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CRB 인덱스란 게 있는데요. 네. 원자재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서 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2007년, 2008년도에 정말 완전 거품이 만들어졌었던 원자재 가격. 이게 이제 금융 위기를 자아냈죠. 너무나 과한 공급이 만들어졌고 과한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어떤 버블 붕괴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나서 바닥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잉 생산 부분이 해소가 됐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예. 추가로 더 이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고 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거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낼 것 같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물론 일부 이 가격을 부추긴 이유를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기억하시겠지만 100 이상이던 게 네. 지금 많이 내려와서 예. 거의 뭐 90 수준까지 내려왔죠. 원래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네. 했고 그 부분은 실질적인 수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원자재는 뭐 구리,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쪽, 전기차, 뭐 네. 이런 쪽, 뭐 리튬, 팔라디움 이런 등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필수 소비재, 산업재, 임의 소비재 이런 쪽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구리 가격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니켈 가격도 그렇고 좀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다. 예. 즉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다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어요. 자,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네. 결국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수요 겁니다. 증가가. 예. 소득 증가가 일어나서 소비 증가가 일어나고 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정말 그러면 이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고용 창출이 잘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수요를 끌어낼 것이냐. 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거기서 그치고 다시 안정을 찾고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할 필요가 없고 계속적으로 증시는 괜찮다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고용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살아나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과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면 시장은 끝.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자다.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이 신규 고용 숫자들이 나왔죠. 한번 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난달 보시면 예상치가 26만 6천 명이 나왔죠. 그러면요,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고용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분 전략을 듣고 다시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미국발 쇼크 영향으로 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 넘게 오르자 인플레이션 공포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3일 연속 하락하는 건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3,200선을 다시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이틀 동안 우리 증시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났죠. 어제 오늘 하루에 거의 2조 원 이상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외국인 순매도 금액 또한 벌써 12조를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대형주 위주로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당연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발표 전까지 관망하려는 심리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에 따른 우려 이후에는 낙폭과대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앞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 증시 고객 예탁금도 60조에서 70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 단기적인 충격은 잘 버텨내주고 다시 앞으로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장중 한 대 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대형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오늘은 식약처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중앙약품 2차 자문 평가를 받고 오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중앙약품 평가도 통과하게 될 경우 3차 기구인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이제 국내 허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식약처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권능 자문단 회의에서 접종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와 투약 안정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자문 평가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모더나 백신 국내 공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더나가 개발하는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보통주 전환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두나무의 보통주 전환 신청을 두고 미국 시장 상장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두나무에서는 비통일 주권을 통일 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라는 요청은 모든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해서 상장하려는 작업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시그널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두나무 관련주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짧게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 외국인이 이틀 연속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거침없는 매도세를 보여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2% 급등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하게 일시적으로 기계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불안감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항상 야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부는 현금 확보를 해두시다가 곧 다가올 반등 시기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관련주를 체크하시면서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미국발 쇼크 영향으로 1%대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3,118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까운 약세가 예상이 되네요. 948선까지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다시 8만 원 선을 좀 하회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치 결과 79,8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2%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117,000원이네요. 이 가운데 LG화학도 1.5%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8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오늘 약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85만 4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2%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강세가 예상이 되죠. 2.48%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26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 금융주의 강세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KB금융이 0.8%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58,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 시장에서는 뭐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강세가 예상이 되기 마련인데요. 글쎄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뭐 증권주, 금융주에는 별다른 영향이 예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 경계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줄줄이 약세가 예상이 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1%대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각각 10만 8,500원 그리고 12만 8,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대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00원이네요. 펄어비스도 역시 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약세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16만 6,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1% 안팎의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또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앞서서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부를 살펴볼 때 고용 상황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즉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이 비용의 증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비용 증가가 일어나면서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쭉 계속 이어지려면 결국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고용이거든요. 결국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26만 6천 명이 나왔죠. 원래는 거의 100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예상보다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전달도 77만 명 정도 나오면서 원래 숫자보다 훨씬 낮게 정확한 숫자가 나왔고요. 또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은 다들 이제 5.8%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숫자는 6.1%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고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자동화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쉽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과거에 1950년부터 1980년대에도 있었는데 이때 매년 생산성 증가율이 2%씩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때 보시면은 이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도대체 노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중에 60명 정도만, 60%만 그 시대에는 일을 했다. 네. 이게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는 67명, 100명 중에서 이상이 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구간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62명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고용시장으로 놓고 보면 수요의 증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생산성 증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생산성 증가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만 지금 생산성 증가를 보시면은 지난달에 자그마치 작년 대비해서 4.1%나 증가를 했고요. 네네. 아까 평균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배 수준이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5.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 기저효과 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이제 정상화를 하면 아마도 2%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여기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볼 거다. 네네.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지금 부여돼 있고 거품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해소가 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뭐 시장 전체적으로 주는 충격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업종별로 받는 영향이 좀 달라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가만 미증시에서도 뭐 테슬라 많이 떨어졌고 애플, 아마존 또 뭐 반도체주 다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예. 그 성장주 부분을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좋았던 업종들, 뭐 금융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예, 경기 민감주, 예. 그러니까 산업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비재,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금융주부터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그만큼 경기를 과열시킬 수도 있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왜? 대출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경기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중요한데요. 예. 이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6% 미만이에요. 과거에 2007년, 2008년 이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3%를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마진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진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출을 그렇게 빠르게 늘리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 숫자를 보시면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네. 11%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얼마인가요? 3.2%대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저희가 이 여신 증가율 얘기를 또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13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로 0.8%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증가폭인지 따져봤을 때는 2009년 이후, 그러니까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됐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8%. 지금 1%까지 떨어지네요. 1.5%까지 떨어집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지네요. 3,112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자, 오늘 낙폭을 어느 정도나 줄여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요. 코스닥 1.69% 하락으로 현재 950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950선이 지지되는지 여부, 코스피는 3,11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여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지금 8만 원 선이 좀 깨지네요. 78,600원, 1.7% 약세입니다.
SK 하이닉스도 3% 하락으로 11만 6천 원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내림세입니다. 1.5% 하락으로 22만 4천 원, 그리고 네이버도 1.9% 떨어집니다. 33만 6,500원입니다. 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랐었죠.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0.47% 하락, 0.8%까지 떨어지네요. 85만 2천 원이고 셀트리온 호가에서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일단 출발 자체는 약보합 출발이네요. 26만 2천 원.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카카오가 3%대 약세 1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오늘 지금 일단은 하락 출발한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만큼 또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약세로 10만 9,900원이고 셀트리온 지약도 1%대 약세입니다. 12만 8,500원이네요. 펄어비스도 하락세입니다. 0.5% 떨어지면서 56,9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모두 약세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3%대 하락으로 16만 7,900원, 좀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상승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역시 오늘 많이 떨어지는 만큼 대기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해운주 내에서는 HMM이 1% 상승 중입니다. 4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HMM이 7% 급등을 했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6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대한해운과 펜오션은 각각 1%에서 2%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0.3% 오름세네요. 58,500원. 자,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시장이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 않았고 어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네요. 1,42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618억 원 그리고 77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 수급을 좀 볼게요.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매도긴 합니다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과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 섹터에서는 기관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오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관 쪽에서 좀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운수장비에서도 기관은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밖에 화학이라든지 운수장비에서 개인은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을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전 업종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4억 원 그리고 기관은 22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442억 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볼게요. 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또 많이 올라갑니다. 8원 30전 오른 1,13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본부장님 저희가 미국의 그 여신 증가율을 좀 추이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고 계셨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경기가 얼마나 과열될 거냐. 경기가 정말로 좋아지면 산업재들도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니까요. 또 금융주도 계속 대출을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신 증가율 자체가 그때와 비교할 만큼의 상승폭이 아니다. 지금 3%대라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률을 한 3, 4%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아주 빠르게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대 마진을 영향을 미치는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유가를 놓고 좀 말씀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유가는 거의 68달러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2년 내 최고치예요. 그렇지만 다시 내려와서 지금 한 65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2007년, 2008년 이때는 170달러까지 갔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면서 유가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거다. 네. 고점이. 그래서 과거에 170달러면 지금은 70달러면 거의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시외가스 혁명이 있었고요. 또한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큰 폭의 이 유가 하락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경기 민감주인 금융주와 또 유가 관련주들의 네.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을 좀 들여다봤더니 예. 어떤 상승 여력들이 나오는지를 놓고 보면은 유가의 상승 여력이 지금 유가 관련주 XOP라는 ETF가 네. 있어요. 보면 이제 한 자릿수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 관련 ETF 상승 네. 여력이 한 두 자릿수, 한 10%대 네네.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외에 이제 건설 경기 관련돼서 인프라, 지금 예. 미국이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반영했었을 때 한 18% 정도의 상승 여력.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 여력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과열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가도 안정을 오히려 더 네. 찾을 수 있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떤 이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특히 원자재 관련 산업재라든지 네네. 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적정 가치 대비해서 아직 덜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재 ETF도 준비하셨죠? 네. 예. 지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 ETF가 XLI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봤더니 뭐 거의 한 50% 정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항상 뭐 써야 되는 네네. 이쪽 부분도 거의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또 임의 소비재라고 해서 이건 뭐 자동차도 들어갈 거고 꼭 굳이 필요 없지만 네네. 지금 경기가 회복하면서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XLY라는 네.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30% 가까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이제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은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네네. 그 업종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쪽,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성장주를 다 버리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데 우리는 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한 30%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요? 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산업재, 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해서 비중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산업재, 임의 소비재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떤 섹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들여다봤더니 예. 어떤 업종들이 올라오냐면 철강, 철강. 예, 그리고 정유화학, 예, 오늘 또 정유주 흐름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해운 예. 예, 이런 쪽까지 괜찮고요. 조선을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증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 또 네. 2009년, 2011년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뭐 아시겠지만 차화정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재 관련된 곡들이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철강, 정유화학 예. 그리고 해운 쪽 이 정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관련해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성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에다가 가치주 성격까지 같이 지니고 있는데 네. 주가가 좀 힘들죠. 많이 답답해요. 예. 네. 자, 아까 그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주들의 실적이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주의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장주를 다 버리고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되겠죠. 뭐 심지어
철강 화학 기계들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화려한 불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시장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들여다보는 그 대표적인 미국의 1000개 기업, 그래서 러셀 1000이라고 있어요. 예. 러셀 1000 안에도 성장이 있을 거고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과 가치 두 개를 보시면은 차트상 보시면은 성장이 좀 퍼포먼스가 약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 차트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치는 정말 좋아 보여요,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성장이나 가치냐를 고르기보다는 이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ETF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잔존 가치 모델로 돌려봤더니 IWF가 성장주인데 네. 이쪽의 상승 여력이 IWD가 가치인데 이쪽보다 약간 높아요. 그래서 지금 IWF의 상승 여력이 한 60%대 중반, 그리고 IWD 가치의 ETF 러셀 1000 안에서 한 50%대 중반.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수익이 좋게 나오고 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쪽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을 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과 가치를 얘기해주는 러셀 1000 예. ETF들의 상승 여력이 지금 50%대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를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성장이냐 가치를 구분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골라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7대3 전략을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 7, 가치주 3, 예. 이렇게, 아니면 경기민감주 3, 예.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안 보겠지만 예. 지금 현재 반도체와 바이오와 태양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표 성장 업종들이죠. 예. 이 업종들의 상승 여력들을 보면 지금 뭐 가치주든 아니면 러셀 1000이든 네. 이들보다도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와요. 지금 반도체 속스만 하더라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실적을 믿고 있고 펀디멘탈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수단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려한 불꽃을 키우고 끝난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주기에 있고 예. 이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6년, 7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대장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쫓아오고 또 다시 성장주가 상승을 하고 또 다시 쫓아오고 이런 식의 어떤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전제 조건은 예.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게 안 나와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빠르게 안 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분석을 했을 때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앞으로 한두 달 동안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좀 매력도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갈 거고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기업 실적도 이 영업 마진이 축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장은 별로 없는데 비용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이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아직까지 아주 긴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이 한 12년 됐고요. 과거에 이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의 사이클을 보시면 총 상승폭이 666% 상승을 했는데 네. 그 구간이 18년 정도 걸렸다. 지금은 현재 12년 정도 됐고 이번에 5번째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4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 666% 오른 것만큼 오를 수 있다. 이게 장기적인 그림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자본 수익률 ROE에서 미국의 10년 국채를 금리를 뺀 숫자가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그 갭이 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그 2배 이상입니다. 14%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올라갔던 이 상승폭만큼은 상승을 하고 끝날 거다라는 예. 게 예상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동성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만약에 미 연준이 이걸 뺀다, 예.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 M2라는 것을 마이너스 성장률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 M2 증가율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우리가 계산해보는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적정 가치가 어떠냐라고 계산해보면 지금 현재의 나스닥이 낮게 봐도 1,700, 많이 보면 1,900, 그리고 S&P를 놓고 보더라도 5,000에서 5,100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고 나서 시장이 꼭지를 만들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유동성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동성을 회수한다. 예. 그러면 이제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은행의 대출이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거품을 만드는 데는 언제냐? 미국의 예대율이 100%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 자, 저기 보시면 과거에 2000년도도 그랬죠. 그리고 또 2008년도 산업재 버블 일어났을 때도 그랬죠. 보시면 예대율이 100%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냐? 겨우 6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거품이 팽배해서 이게 빵 터지는 타이밍이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 왕창 사고 한번 확 튈 때 끝내고 이제 시장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겠지만 이렇게 지표를 보시면은 거품이 풍선이 빵빵해진 게 아니라 예. 이제 거품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생각하고 네. 지금 이 조정이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선진국이나 신흥국 중에서 어떠한 국가들이나 지수들이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우선 선진국을 놓고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 네. 또 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이런 쪽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신흥국 중에서 보시면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또 어저께 굉장히 조정이 많이 대만. 났던 대만. 예. 보면 워낙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조정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펀드멘탈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품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다. 예. 자, 이럴 때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보면요. 네. 어떻게 숫자가 나오냐면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예. 4,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여력, 또 그리고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여력, 네. 이 정도는 있다라고 저희 분석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 이익 증가율 워낙 예. 높고요. 또 수출 증가율 워낙 높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 테이퍼링 우려, 금리 상승 우려, 네. 유동성 축소 우려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우리는 기회를 살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하고 금 짧게 좀 짚어볼게요. 뭐 비트코인은 지금 앨런 머스크 쇼크다. 이제 뭐 네. 테슬라 결제 허용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유동성입니다. 만약에 지금 기본 전제 조건으로 유동성을 회수할 거다. 네. 그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체 자산의 어떻게 보면 쥐약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은 아직까지 회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M1 증가율이 거의 한 18%대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 계산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또 M2 증가율도 24%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결국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가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대체 자산의 가치는 매년 한 10%, 20% 늘어날 거예요. 왜? 아까 M1 증가율이 18%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자산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비트코인과 금이 모든 전 세계 화폐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상승률에 대해서 좀 낮춰 잡자. 옛날에는 뭐 1000%, 뭐 예. 10,000% 이런 숫자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 대체 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 정도면 충분하다. 네. 뭐 10%, 20% 정도 상승을 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금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전체 화폐의 대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있는 한, 정부가 있는 한 당연히 전자화폐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이걸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매년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로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 매도 공세가 거셌는데요. 그 와중에도 또 순매수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죠. 기아, HMM, 녹십자, KT, SK텔레콤 순매수했는데 오늘 HMM 상승세고요. 그밖에 진우스, LG 하우시스, 삼성화재, NH투자증권, SL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보험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현대위아, 기아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SO일, 삼성물산, DB하이텍, 포스코입니다. 자, 어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SO일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도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냈습니다. 시작은 3,110선이었는데 현재 3,139포인트 선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50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958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13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